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티모시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 27세 티모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요리사로 서울의 A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에서 요리사가 되기까지 수년간 꽤나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요리를 시작했던 것은 초등학생이었을 때인데 항상 부모님과 자주 요리를 하면서 이를 계기로 그때부터 요리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을 목표로 한 저는 항상 새로운 맛과 향미를 탐구하였으며 나아가 저만의 색을 가진 요리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어째선지 특이해 보이는 요리가 나오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요리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따로 검색을 해보니 제가 본 요리가 닭볶음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때부터 한국 요리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나이지리아 요리와 비교해서 한국 요리는 어떨지 너무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향신료와 맛이 강한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 요리는 어떤 느낌일지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 예전부터 조금씩 관심은 있었지만요. 보통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비빔밥, 불고기, 김치처럼 익히 알려진 요리가 바로 생각나는데요. 닭볶음탕처럼 특이한 요리는 솔직히 현지에서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닭볶음탕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됨으로써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인데요. 붉은 국물 속에 푹 익은 닭고기와 감자가 어우러진 닭볶음탕, 매콤하면서도 깊고 맛있다고 극찬하는 이 요리는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군침이 싹 돌았습니다.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째선지 맛있을 것 같다고 확신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닭볶음탕을 처음 본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 요리가 계속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치 짝사랑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나이지리아의 아부자 시내에 위치한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수많은 고민 끝에 한국에 가서 일을 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또한 저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요리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철학을 배우고 싶었는데요. 또한 한국의 문화와 여행지 또한 직접 보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몇 달 뒤에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몇 달 동안 배운 한국어로는 택도 없었을 정도로 언어도 낯설었으며 예절 또한 익숙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열정만큼은 절대 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한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하면서 저는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왔는데요. 때마침 어느 작은 식당이 제 눈에 들어오더니 저도 모르게 그 식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익숙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한국으로 오고 싶게 만든 닭볶음탕이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운명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와, 이걸 여기서 보네. 한국에 왔으니 이것만큼은 무조건 먹어봐야겠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닭볶음탕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앞으로 요리가 나왔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속에서 붉은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빨간 닭고기들까지 마치 온천에 몸을 담아서 녹이듯이 붉은 국물 위로 얹혀 있었는데요. 저는 강렬한 국물 색깔에 다시 한번 마음을 사로잡혔습니다. 도저히 이를 먹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비주얼이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래도 칼을 뽑았으며 무라도 썰어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국물을 한 입 떠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맛을 음미해 보았는데요. 순간 입안에서 폭발하는 강렬한 맛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고추장의 깊은 풍미와 마늘의 진한 향을 느꼈는데요. 거기에 더해 간장의 감칠맛까지 어우러진 이 국물은 그동안 먹어왔던 음식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처음 맛보는 중독적인 맛에 저는 화들짝 놀랐는데요. 이건 대체 뭐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 거지? 어릴 적 처음 먹었던 콜라 이후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네. 저는 연신 감탄하면서도 계속하여 닭볶음탕을 이리저리 맛보았습니다. 닭고기는 부드럽고 촉촉했으며 씹기에 매우 부담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감자는 국물을 잔뜩 머금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여지기도 하였는데요.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이 맛은 단순한 닭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 요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그릇을 싹싹 다 비워냈습니다. 맛있게 닭볶음탕을 먹는 제 모습을 보더니 주인 아저씨께서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많이 배고프셨나 봐요. 허허, 젊은 친구가 엄청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서요. 저는 주인 아저씨께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먹은 건 처음이라며 엄청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요리예요. 제가 따로 배워서 집에서도 해먹고 싶네요. 닭볶음탕을 처음 맛을 본 이날 이후로 제 인생은 점점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닭볶음탕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저는 집이나 어디서든 닭볶음탕을 맛있게 만들어서 직접 먹으려고 조리법을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식당을 돌아다니며 맛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전에 닭볶음탕을 처음 먹었던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주방에서 일하면서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요리 비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법은 말이야, 양념의 균형과 조리 시간에 달려 있어. 사장님께서는 고추장, 간장, 다진 마늘을 손수 배합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짜면 닭고기의 맛이 묻히는 데다가 그렇다고 너무 맵게만 하면 깊은 맛이 사라져버려서 조심해야 돼. 감자와 당근도 천천히 익혀야 하고 그래야 국물 맛이 제대로 스며드는 거야. 저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가며 배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론과 실전은 다른 것일까요? 심지어 실수로 너무 익혀 닭이 퍽퍽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수도 많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시도하면서 저는 점차 닭볶음탕 요리가 손에 익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만들어 본 닭볶음탕을 사장님께 직접 맛보여 드리더니 사장님이 매우 맛있다며 극찬하였습니다. 저만의 닭볶음탕을 처음 만들던 이날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가족 사정이 생겨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건강이 현저히 나빠진지라 가족 일을 돕기 위해 나이지리아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간병하며 가족 일을 도우던 나날을 보내다가 저는 문득 이곳에서도 닭볶음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났는데요. 한국에서 배운 닭볶음탕을 여기 나이지리아에서도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의 매운맛이 익숙하지 않아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닭볶음탕을 나이지리아 방식으로 변형하기로 해보았는데요. 먼저 고추장 대신 나이지리아의 향신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부드럽게 으깨 넣어 식감 또한 더욱 부드럽게 바꿔보았으며 국물은 살짝 덜 맵게 조리함으로써 현지인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닭볶음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닭볶음탕을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야? 나이지리아 음식이야? 그렇게 계속 맛을 보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좋아졌는데요. 이거 대박인데? 매운 듯 안 매운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데다가 너무 맛있기까지 하네. 사람들은 새로운 닭볶음탕의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든 닭볶음탕이 점점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제 요리를 알아내기 위해 각 방송사에서는 기자들이 취재하러 나오기까지 하였는데요. 저는 이를 계기로 저만의 식당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식당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1호점을 내기도 하였는데요.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제 닭볶음탕이 나옴으로써 사람들이 많은 문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요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요리를 비롯하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에도 1호점을 낸 저는 다시 한국을 다시 방문하였는데요. 처음 닭볶음탕을 먹었던 식당을 찾아가서 제게 닭볶음탕을 전수해준 사장님께 오랜만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장님, 그날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요리의 요자도 몰랐을 거예요. 사장님께서 저를 잘 챙겨주신 덕분에 이제는 저도 닭볶음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만의 요리를 알리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네. 음식은 이렇게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지. 자네는 그걸 앞으로도 잊으면 안 된다네. 저는 이곳에 처음 왔었던 날처럼 사장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뜨거운 닭볶음탕을 다시 먹었습니다.
이 음식이 아니었다면 한국과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을 맺지 못했을 것라고 생각이 들기도 함과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먹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티모시 씨의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후에 더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